자, 그러면 1강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 3점 수능 테스트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는 생물의 특성 가나다의 예를 그림은 서식지가 다른 오리와 꿩의 발 모양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문제를 잘 읽어보라고 했죠. 자, 그래 서식지가 다른 오리와 꿩의 발 모양 차이. 자, 요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 뭡니까? 그쵸? 적응과 진화죠, 진화. 자, 서식지 환경에 적응을 해서 각기 다른 발 모양으로 진화된 오리와 꿩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한 거는 적응과 진화고, 특성, 표 부분에 보면은 이 특성들이 각각 뭔지 우리가 적어야 돼요. 자, 먼저 사람은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린다. 요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쵸, 요거는 항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아리가 닭이 된다. 요거는 뭘 나타내고 있죠? 그쵸? 발생과 생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핀치는 부리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요거는 뭘 나타내고 있죠? 자, 요게 바로 적응과 진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에 나와 있는 특성 가나다도 우리가 뭔지 다 알았으니까 보기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자극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특성 가를 보면은 항상성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 교재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 있듯이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생명현상의 특성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씨, 온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땀을 흘리게 된 거고, 요 결과 항상성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리고 니은 생장은 나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병아리가 닭이 된다가 발생과 생장 중에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발생은 앞에도 나와 있듯이 수정란의 형태에서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이 발생이고, 생장은 여기 나와 있듯이 병아리라는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성체가 되는 게 생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생장,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가나다 중 그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다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그림은 적응과 진화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특성 다도 적응과 진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 다음은 어떤 사람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자, 그리고 탐구 내용이 쫙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귀납적 탐구 방법 또는 연역적 탐구 방법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둘 중에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문제를 항상 쌤이 잘 읽어보라 그랬죠. 대조실험과 변인 통제는 잘 이루어졌으며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탐구인 걸 알 수 있죠?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내용을 쫙 쌤이랑 같이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관찰을 했어요. 동물 기억과 니은은 생김새가 비슷하고 같은 곳에 살지만 서로 교배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탐구 설계 및 수행을 봤더니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있네요. 가는 기억과 니은을 같은 서식지에 일정 시간 둔 후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파형을 분석한다 라고 했고, 니은은 기억과 니은을 서로 다른 서식지에 일정 시간 둔 후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파형을 분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작 변인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 다르게 한 거 뭐 있죠? 서식지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무엇이다? 동일 서식지 여부가 조작 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탐구 결과를 봤더니 지금 가와 나가 이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온 게 보이죠?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조작 변인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속 변인은 지금 이걸 나타내는 게 울음소리 파형이죠. 그래서 울음소리 파형이 종속 변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동일 서식지 여부는 통제 변인이다. 통제 변인이 아니라 뭐였죠? 그쵸?
조작 변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거. 다음 니은, 기역과 니은의 울음소리 파형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탐구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울음소리 파형, 파장의 형태를 지금 보세요. 지금 나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는 얘 혼자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차이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 디귿, 이 탐구의 가설은 같은 곳에 사는 기역과 니은은 우는 시기가 달라 서로 교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우는 시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서식지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실험의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쌤이 추가로 팁을 주자면은 가설을 설정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설은 종이 쳤네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에 이렇게 합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왜? 조작 변인은 원인이고 종속 변인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또 다른 가설을 찾는 문제에서는 훨씬 더 답을 찾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봅시다. 표가는 생물의 특성 ABC에서 특징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는 생명현상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이고 ABC는 발생, 유전, 적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A의 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 가보다 표 나를 먼저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 작은 ABC도 발생, 유전, 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 요거는 뭐의 예죠? 얘는 발생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B, 미맹인 부모의 자녀는 모두 미맹이다. 이건 어떤 예죠? 그쵸. 유전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 사막에 사는 어떤 식물은 물이 있을 때만 잎이 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예죠? 적응에 대한 예죠. 자, 사막이라는 건조한 환경에 식물이 적응한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 가표를 보면 됩니다. 자, 가표를 보면은 발생, 유전, 적응에 대한 특징 기역과 니은 OX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단백질로 된 껍질 그리고 유전 물질인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러스는 핵산이 있기 때문에 생명현상의 특성 중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핵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 뭐 있죠? 일단 유전 가능하겠죠? 유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돌연변이가 굉장히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발생, 유전, 적응 중에서 바이러스는 유전과 적응이라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기역과 니은 중 어떤 게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일까요? 지금 보면은 기역은 X가 2개 있고 니은은 O가 2개 있어요. 근데 이 ABC 중에 바이러스는 유전과 적응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B, C 중에 A는 뭐가 되는 거죠? A가 지금 발생 아니면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에 O가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유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C가 적응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해서 O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B는 발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 사람에서 A는 부모의 핵산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일어난다. 유전은 요 설명이 맞죠? 그래서 기역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A, B, C 중 B.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현상은 B이다.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현상은 B가 아니라 A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ABC 중 C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 C 적응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4번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다음은 병원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는 특정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 나와 다만 물질 기억을 가지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중요하죠. 나와 다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는 뭐다?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중에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이다. 그래서 가는 쉽게 바이러스인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 가나다에서 특징 ABC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까지밖에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보기로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헥사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질 A를. 근데 기억이 헥산입니까? 아니죠. 바이러스는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듯이 단백질로 된 껍질과 유전 물질인 헥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산은 기억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 영양물질로만 구성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다는 B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B를 보면은 바이러스는 B가 O예요. 그럼 바이러스도 영양물질로만 구성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여러분 언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나요? 배양할 수 있다는 얘가 뭐 살아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을 때만 물질 대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숙주가 같이 들어있어야 바이러스도 배양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는 ABC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세균이랑 곰팡이 얘는 생물이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어중간한 애예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얘는 중간 형태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 자,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 일단 생물은 맞죠?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근데 바이러스 3번 문제 풀 때도 우리가 들었듯이 바이러스는 헥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돌연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뭐 적응이나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모두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귿,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는 ABC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 A, B, C 모두 공통적으로 O가 표현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는 요 가나다 3개 다 O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계속해서 5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의 탐구 과정을, 자료는 파스테르가 수행한 탐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한 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연현상을 얘가 보고 그 다음 뭔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 관찰을 수행한 다음에 뭔가 B라는 활동을 한대요. 자, 그럼 A와 B 중 한 단계에서 결론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관찰 수행도 하기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없으니까 B가 결론 도출이겠죠. B가 결론 도출이다. 자, 그러면 요 과정만 봤을 때 탐구를 설계, 수행하거나 탐구 결과를 분석한다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없으니까 요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를 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럼 A에 들어갈 단계는 뭡니까? 그쵸, A에서는 관찰 주제를 선정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스테르의 탐구를 보면은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통해 얘를 증명했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파스테르의 탐구는 어떤 탐구 방법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일단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얘를 가설을 검증했대요. 요거를 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억에 그림의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자, 기억은 그림과 다른 탐구 방법이죠. 그림은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기억은 연역적 탐구 방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이다. 그 다음 니은,
A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답, 요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가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 설정을 하지 않았고 여기 나와 있는 데서 A는 관찰 주제 선정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B에서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규칙성을 발견한다라고 했는데 B는 지금 결론 도출 단계죠. 자,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자, 관찰을 수행했으니까 그 결과를 종합하겠죠. 그 다음 분석을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거나 일반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생쥐를 이용해 물질 기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기억은 지방 소화 효소의 작용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물질 중 하나이며 지방 소화가 억제되면 몸무게가 감소한다. 만약에 이 물질이 억제되는 물질이라면 뭔가 결과에서 몸무게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겠죠. 실험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과정. 자, 20마리의 생쥐를 각각 10마리씩 집단 1과 2로 나눈다. 생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요. 1과 2. 생쥐를 나누는데 일정 기간 동안 1회는 정상 사료와 함께 기억을 먹인대요. 그럼 얘는 정상 사료 플러스 기억을 먹인다. 그 다음 2회는 뭘 먹였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디귿. 나의 기간 동안 시간에 따른 1과 2의 평균 몸무게를 측정한다. 그 다음 결과를 우리가 봤더니 지금 2는 우리가 뭘 먹였는지 모르는데 1은 정상 사료랑 기억을 먹였더니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무게가 감소하고 있죠. 자, 몸무게는 언제 감소한다? 소화가 억제되면 몸무게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떤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방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는 잘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이 실험 과정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었을 거고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찾아봅시다. 자, 지금 1은 정상 사료에 기억을 먹인 거고 2는 뭘 먹였는지 모르는데 결과를 봤더니 1과 2의 몸무게 경향 그래프가 다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특별한 실험 조건을 추가한 1이 뭐가 되죠? 얘가 실험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는 대조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 2에는 그럼 뭘 먹였을까요? 얘는 그냥 정상 사료만 먹였을 겁니다. 비교가 되게. 그럼 여기서 조작 변이는 뭐가 되는 거죠? 조작 변이는 기억의 섭취 여부, 섭취 유무가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속 변이는 뭐가 되죠? 그쵸? G의 몸무게 감소 여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만 먹인다는 A에 해당한다. 아니죠. 기억만 먹인다가 아니라 정상 사료만 먹인다가 A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 이 탐구의 결과는 기억이 지방 소화 요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억제한다는 거 지지했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고. 디귿. 지방 함량이 적은 사료를 먹으면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다는 이 탐구의 가설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방 함량이 적은 사료를 먹인 게 아니라 지금 기억을 섭취하면 지방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어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다. 요게 요 탐구의 가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7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깊은 지각층에서 채취한 토양 X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라고 했고 방사능 계측기가 연결된 배양장치 기억 니은 디귿을 준비하고 표와 같이 기억 니은 디귿에 X와 14C를 포함한 포도당 조건을 다르게 한다. 14C는 방사능을 띠는 원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표부터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장치 기억을 봤더니 X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X를 넣은 니은과 디귿을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자, 니은에는 14C를 포함한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았고 디귿은 소량 공급했대요. 자, 만약에 X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이 미생물은 생물이잖아요. 물질 대사를 할 거예요. 물질 대사. 그 중에서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그쵸?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 미생물은 세포호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4C가 포함된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한다면은 뭐로 분해가 되죠? 그쵸? 14C가 들어간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생물이 존재한다면은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14C가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검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우리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먼저 찾아볼게요. 조작변인은 뭘까요? 그쵸? 변인을 다르게 한 걸 찾으면 되겠죠. 여기 봤더니 14C를 포함한 포도당을 공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14C를 포함한 포도당 공급 여부가 조작 변인이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속 변인은 뭐가 될까요? 종속 변인은 여기에 나와 있죠. 14C가 포함된 이산탄소의 검출 여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종속 변이는 14C를 포함한 포도당의 공급 여부이다. 종속 변이는 14C가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검출 여부죠. 검출 여부. 자, 이거는 종속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그다음 니은, 물질 대사는 이 탐구와 관련된 생물의 특성에 해당한다.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이 들어왔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게 된다. 그 다음 디귿, 기억과 디귿만을 비교하면 포도당이 X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다. 기억과 디귿을 비교하면은 요걸 알 수 있습니까? 포도당이 X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은 한 곳에는 포도당이 들어가고 한 곳에는 포도당이 안 들어가야 그게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기억과 니은을 봤더니 포도당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포도당이 지금 둘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을 비교해서는 포도당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8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생물의 특성 가나다를 특징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 구분하는 과정을, 표는 가나다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유전, 발생, 진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옆에 있는 표의 특성을 보고 뭐에 해당하는 예인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가, 정상 부모 사이에서 생명인 자녀가 태어난다. 요거는 그쵸, 유전에 대한 예입니다. 나는 뭐죠?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태어난다. 그쵸, 얘는 발생에 대한 예이고, 자동적으로 다가 진화에 대한 예가 되겠죠. 그럼 가는 유전, 나는 발생, 그리고 다는 진화.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특성인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특성인가 여기라면은 아니오의 발생과 진화가 걸리게 되는데,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듯이 바이러스는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도 나타낼 수 있고 돌연변이를 통한 적응이나 진화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단세포 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성인가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단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오의 진화가 들어갔죠.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있고 우리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둘 다 진화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부리 모양이 다양하다는 다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대표적인 진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윈이 발견한,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그래서 쌤이 준비한 수능 특강 풀이 동영상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수업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